이게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이 비율에 따라서 여야 간 보수 진보의 균형이 바뀌었거든요. 국힘은 선거에서 분리하면 두 개의 필살기를 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절을 하고 또 하나는 유선 비율을 왕창 넣어서 언론들이 다 따라잡았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 여조가 하나 떴습니다. 어느 한 시민분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해당 여조 기관은 듣보잡이라 할 수 있는 J2 인사이 트랩입니다. 여기서부터 감이 오시죠? 그리고 유선 RDD 25%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전화의 경우 요즘 80대 이상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스라이팅을 해서 얻은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 정당 지지율도 거의 붙은 결과로 나왔는데, 그러나 저는 이 결과를 민주당이 실제 민심이라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유선 비율을 꽤 많이 넣어서 여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난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불법 계엄에 의한 탄핵 국면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제 정보지 글에는 박형준 시장이 김문수를 영입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에 앞서는 것은 이재명 효과와 전재수 효과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재수 후보는 2024년 총선 때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기간에 선거가 전재수 대 박형준 구도로 진행되면 전재수 후보에게 승산이 있지만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로 진행되면 박형준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부산은 원래 민주개혁 세력의 본산이었습니다.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의 아성으로 변했습니다. 배신은 김영삼이 하고 그 대가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치렀습니다. 부산이 3당 합당의 업보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부산은 이제 국민의힘의 인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긍정적 생각은 이제 버릴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나 민주당 지지도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나 민주당 지지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도 없습니다. 대구는 김부겸 전 총리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대구의 특성상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서 2018년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위험합니다. 나아가 비례대표제가 아닌 이상 51%를 얻은 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49%의 표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거 막판에 1에서 2%의 민심만 한쪽으로 쏠려도 전체 의석수나 단체장 당선 결과는 어마어마한 쓰나미처럼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 앞서고 뒤지는 것은 민심의 거대한 파도가 출렁이는 다이내믹 코리아에서는 그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승자 독식 체제에서는 언제든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이변의 에너지가 항상 마그마처럼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6.2 지방선거, 당시 모든 기득권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은 한나라당의 압승을 노래했습니다. 마치 게임이 끝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죠. 하지만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천, 강원, 충남, 그리고 경남의 무소속 김두관 후보까지 민주진영이 싹쓸이하며 그 오만한 권력의 뒤통수를 통쾌하게 후려쳤습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던 바닥 민심, 즉 수문표와 주권자들의 집단지성이 투표장에서 순식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지금의 상승세에 취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거나 이만하면 이겼다는 오만함이 스며드는 순간이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바둑에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화려한 포석이 아니라 지루하고 피말리는 마지막 끝내기 단계에서의 지독한 몰입입니다. 상대의 얄팍한 꼼수나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진영의 내부 결속을 다지며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끌어내는 것. 남은 두 달 동안 이 집중력을 잃지 않는 진영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 언론이 쏟아내는 마사지된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할 시간에 우리 주변에 주권자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6월 3일 역사를 쓰는 것은 여론조사 통계표가 아니라 결국 투표용지로 진 여러분의 단호한 손끝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지선도 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지 최근 다시 역주행하는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현황을 보면 제일 최근에 갤럽에서 작년에 범했더라고요. 이제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31%, 박정희 대통령이 24%.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40% 가까이 갔었어요. 한 20년 전만. 3등이 김대중 대통령은 15%, 4등이 문재인 대통령 9%.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는 대통령이 박정희밖에 없어요, 아직도. 이분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0년 다 돼가죠. 35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만큼 됐어요. 36년 정도. 그런데도 저 국민의힘 당은 내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24%, 4명 중에 1명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의미 있는 수치거든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하는 것이 옳은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갑재원께서 제가 이 왜 그러냐를 설명하려면 조갑재원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잘 설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9.9%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인데, 그때 2.9%였네요, 2.9%. 이게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대통령들은 적게는 0.4, 많게는 2.7. 0.4라는 건 1000명 응답자 중에 4명이 좋아한다고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9%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1% 1등이에요. 이 김대중 대통령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55%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 세 분이 제일 좋아.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분이 55%예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니멈 55%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25% 있잖아. 여기가 미니멈이에요. 그렇게 이 데이터에 의거할 때. 지금 이 데이터는 박정희 대통령과는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윤석열 씨는 이때도 이미 인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으로 탄핵을 당하고 정사기소가 돼서 법정을 들락거린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인생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제일 좋아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5%가 있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이 비율에 따라서 여야 간 보수 진보의 균형이 바뀌었거든요.